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일 간식은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춘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선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일 간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이 어린이들이 영양 균형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성인기에도 또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했고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과일에 대한 어떤 친숙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하루가 다르게 크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근데 과일 간식을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그 과일 섭취가 부족하다 이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 건강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과일 그리고 채소를 섭취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섭취량을 보면 세계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1일 400g 이상을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100g에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400g까지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의 섭취량을 조사하니까 그것이 평균 16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g. 상당히 모자라는. WHO에서 이야기하는 400g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 그 국민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을 해서 초등학생들의 그 섭취 영양을 봤더니 역시 평균 110.8g으로서 110.8. 네네네. 초등학생 연령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g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되는데 역시 평균적으로 섭취량이 미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 아동 어린이들의 과일 섭취가 부족하다는 현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 시기에 식습관이나 영양 상태가 성인이 돼서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감안하면은 어린이들의 과일 섭취 부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만 문제입니다. 그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비만율이요. 2010년 이후에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비만이 증가하면 그것이 질병 발생률을 증가시켜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정형호 박사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으로 인해서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를 한다면 비만의 관리가 중요하고 이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농림식품축산부가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범 사업의 시작은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 4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었고 또 시범 사업을 하면서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그룹과 과일 간식을 지급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이 과일 간식을 제공했던 그룹의 어떤 비만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간식 지원이라는 것이 어린이 건강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2018년도에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 범위가 돌봄 교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돌봄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초등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방과 후 교실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그 학생들에게 간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간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식품부에서 과일 간식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과일 간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체 학생이 아니라 돌봄 학교를 시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어떤 학생 수를 보통 한 전체 학생의 10% 내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내외 그리고 또 10% 내외 중에서도 그 지원을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예산 때문인가요? 가장 큰 게 예산 문제고요. 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사업 그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과일 간식을 가정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선별적인 복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데 근데 이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2010년 무상급식과 관련 논쟁이 나오면서 한참 논쟁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어떤 교육 차원의 형평성 그리고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일 간식 역시도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여전히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어떤 그 불평등을 좀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이제 시범 운영 중인 학교 관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인식도 조사 분석이 됐었군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연구팀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그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응답하신 분들의 91.7%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92% 정도가. 네네,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나머지 8%의 그 의견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나머지 8% 분들한테 그렇다면 왜 그 과일 간식 제공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가정식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또 다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학생들의 알레르기 문제입니다. 아, 예. 예, 특히 이제 과일 중에서 이 털을 가진 과일들은 알레르기를 복숭아 같은 예, 게. 맞습니다. 알레르기 유발하는 것으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칫 그런 것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무차별적으로 공급이 될 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국 이제 아직은 이 사업이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까 좀 학교 당국이라든지 정책 당국에서 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타당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업을 운영을 책임을 져야 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던가요? 그 학교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돌봄 교실 교사분들이십니다. 예. 그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과일 간식 제공하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인데 그분들의 인식을 여쭤보니까 필요하다는 분들이 한 66% 정도로서 그 학부모 분들에 비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낮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으셨습니다. 예. 그 학부모들의 92%와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 학교 관계자들, 돌봄 교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내용들이든가요? 그 부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업무 과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예. 그 이제 다행히 이제 돌봄 교실에 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전체 학생으로 그 파급되다 보면 확대되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업무 과중을 우려하시고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학부모와 유사하게 알레르기 사고라든지 식품 안전 사고의 관리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책임을 교사들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시 우려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현실적인 우려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92%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66% 정도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효율성, 운영 효율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그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제공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요? 사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시점은 점심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점심이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학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의외로 점심시간도 선호를 하시는데 더 선호하시는 시간이 2교시 직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이렇게 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급식과 같이 먹게 되면 자칫 과일을 남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냐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배식을 할 때 횟수나 양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적정한 횟수, 제공 횟수 또 적정한 양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든가요? 우선 제공량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 다 두 분 다 유사하게 답을 하셨는데요. 저학년들은 50에서 100g 정도로 작게 주고 그리고 고학년들은 뭐 150에서 200g까지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공 횟수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네,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제공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 학교 관계자분들은 주 2회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네. 학교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이 혹시 있던가요? 아무래도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과일 간식을 제공할 때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이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과일 간식이 안전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력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매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주 5일 동안 연중 계속 그 인력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이제 학생들이 실증을 자칫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매일 먹다 보면 이것이 실증을 내는데 뭐 주 2회 정도 먹으면 실증을 덜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제공되는 이제 과일의 형식이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잘라서 컵에 담아서 이제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있던가요? 특히 최근에 그 일회용품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거부감이 예, 상당히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시범 사업에서는 일회용 컵에다가 그 컵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자고 해서 저희 연구팀에서 4가지 제공 방식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물을 그러니까 과일을 학교 그 급식센터로 가져와서 학교 급식장에서 그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개인 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큰 플라스틱 상자에 전처리된 과일을 담아 와서 그 개인들에게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는 방법.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의 그 컵을 사용하는 방법.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그 파우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비닐 형태로 돼서 상당히 소량이고 가벼운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파우치로 제공하는 방식까지 4가지를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어떠한 방식이 과연 좋을까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총 5가지 정도의 그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그 5가지 기준의 첫 번째는 학생들의 편의 그리고 선호였고요. 두 번째가 식품 안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가 얼마만큼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성.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께 여쭤봤는데 그 현재 하고 있는 컵 방식이 네, 가장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컵 방식이 이제 그 원물을 학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대용량을 그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환경성은 떨어진다는 건 인지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학생들이 훨씬 그걸 편리하게 생각하니까 선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공하는 방식이 컵 방식인데 그것이 환경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편리성이나 다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혹시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든가요? 저희가 사실 경제성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통 대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경제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원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1이라고 두면 컵이라는 게 그거보다 컵으로 제공하는 게 한 10% 20% 정도 더 비용이 드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경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환경 비용을 평가를 했더니 그러니까 대용량 플라스틱을 쓰는 방식, 파우치를 쓰는 방식, 그리고 컵으로 쓰는 방식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현행의 컵 방식이고 연구팀의 결론도 컵 방식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컵 방식이 가지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 전문가를 한번 만나 뵀습니다. 근데 좀 희소식이 뭐냐면 그 현재 그 과일을 제공할 때 쓰고 있는 컵 자체를 재활용업자들이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다 모으도록 한 다음에 수거를 하도록 한다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교 과일관 지원 사업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전체 학생들한테 확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전 이제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긴 할 텐데요. 혹시 그 학부모들 중에서 이 추가로 스스로 부담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것도 조사가 됐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무상급식과 비슷하기보다는 초등학교 돌봄급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돌봄급식의 감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차관을 해서 학부모분들께 자녀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70% 정도가 부담하실 의향이 있다. 예, 70%요. 네, 예, 상당 그렇습니다. 수치네요. 네네네. 부담하는 그 규모랄까 정도는 어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일 간식을 제공할 때 드는 비용의 몇 프로 정도를 부담하실 수 있냐를 여쭤봤는데요. 10%부터 많게는 100% 전액을 다 부담할 수 있겠다는 항목을 만들어서 여쭤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42%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42%. 네,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이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부분인데 그 일정 부분을 학부모분들이 여유가 있는 학부모분들이 부담하게 한다면 그 예산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알레르기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알레르기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시면 훨씬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네. 자, 우리 애들한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그 시범 운영되는 지금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몇몇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들의 장단점, 차별성 이런 것들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사업들 이전에 가장 유사한 것은 학교 급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 급식에서는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이 되지만 식품이 제공이 되지만 과일도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그 자료를 좀 받아서 과연 과일이 얼마만큼 공급되고 있느냐를 분석을 했더니 일일 16.8g 정도로 미약하다. 굉장히 작은 분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학교 급식이 학교 급식 사업은 어떤 과일 간식 제공 사업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그렇군요. 네, 판단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제 그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취약계층이 사실 집에서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학교 과일 간식은 어떤 기본적인 섭취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어린이들한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 사례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학교 과일 채소 간식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그 비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아동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 비만 문제 해결의 어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도입은 우리와 비슷하게 시범 사업으로 2002년에 도입돼서 미국 전체에서 4개 주 정도의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좋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2008년에는 농업법을 근거로 해서 전체 연방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연방 정부의 사업으로 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던가요? 그 이제 미국 연방 정부와 있던 주 정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어떤 그 지방 자치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연방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 정부에서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제공을 한다.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지원이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청 요건을 둬서 그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청을 해도 그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앞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이제 저희도 우리도 이제 이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언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식과 분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 방식 역시도 저희는 컵으로 1인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1인당 컵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과일이 보이도록 하는 큰 대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일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물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러한 원물 형태 방식이 좀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과일 섭취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당류 섭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동 전문가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같은 당을 섭취하더라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첨가당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낫고 그리고 과일을 통해서 당을 섭취하더라도 껍질이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먹으면 어떤 당류 섭취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곳이 뭐 캐나다라든지 뭐 유럽의 이탈리아 등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분석을 했던 것은 캐나다였습니다. 근데 캐나다 전체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인 학교 과일 채소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역시 초등학생들에게 과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미국 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캐나다 사례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그 과일 간식을 학교가 신청을 했을 때 주정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 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요건의 5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교장 이외에 이 과일 간식 제공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자와 별도로 이 과일 간식의 운영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운영자는 식품 위생 안전에 관한 어떤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교내 저온 보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알레르기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나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로 이 상당히 높은 그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일 간식 섭취로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일 섭취가 이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심혈관 질환 개선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질병을 낮춘다는 것이 전문적인 어떤 학술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해서 연구팀에서 이제 질병 비용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좀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질병 비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과일 간식 섭취를 통해서 암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암이 발생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그 절약되는 금액만큼을 이 사업의 효과로 평가하는 방법이 질병비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본 바로는 과일 간식을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최소 5,900억에서 최대 8,600억 정도의 그 건강 개선의 편익이 발생된다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그게 1년에 그렇다는 1년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가요? 사업에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몇 번 제공을 하는지 제공량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시행 방식에 따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균적으로 만약에 매주 한 번씩 정도 하게 되면 한 1,000억 원 정도에서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감소시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증진 효과만 해도 상당히 큰 그런 그렇습니다. 효과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과일 간식 사업이 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 외에도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을 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과일 간식에 필요한 물량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가분들이 기존에 팔던 물량들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소득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일 간식 사업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국 과일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친밀감이 증가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역시 그 농가들에게 소득을 좀 증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저 연구팀에서 이제 요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자료의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분석을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로 이제 사업 물량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추정한 결과는 학생 1인당 한 번에 150g씩 연간 30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농가소득 증가액이 평균 403억 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예,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03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그렇군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국산 과일이 마트에서 점점 수입 과일한테 자리를 내주고 해서 농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과일 간식 사업을 통해서 그 당장의 그 매출도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 고객이 될 어린이들이 국산 과일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높여간다면은 그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실제로 과일 간식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린이들의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그 과일이 다양한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공되는 과일이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문제나 그런 걸 고려하면 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훨씬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어야 되고 훨씬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과수 산업의 경쟁력도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 간식 사업이 건강 관련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업 소득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도 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증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편익을 고려를 했을 때 학교 과일 간식 사업의 그 경제성이라고 할까요? 비용 편익 비율이랄까요? 그런 것을 혹시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편익 내용으로서 그 건강이 증진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 사회적 이익력, 그리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부분, 그리고 과일 간식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 그리고 이 농업 부분이 활성화됨으로써 이것이 전체 다른 산업에
다른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모두 합쳐서 편익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편익 산출을 위해서 뭐 과일 원무도 필요하고 또 가공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산출을 해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계산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 좀 다소 너무 값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은 좀 들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4.2가 나왔습니다. 4.2, 4.2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만 넘어도 즉 1이 넘는다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크다 정도인데 1만 넘어도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물론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이 평가를 했더니 4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뭐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그 사업을 진행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학교 과일 간식 제공의 이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생산된 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안전하게 가공되고 포장되고 배식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점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학교 과일 간식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 학교에서의 배식 단계 각 단계에서 식품 안전성과 어떤 그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 생산 가공 단계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가공 업체들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 종업원들에 대한 그 어떤 안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안전 관리가 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과일이라는 게 물론 사과나 배 같은 것은 저장이 가능한데 또 많은 과일들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원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유통 단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콜드 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에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특히 학교급식이 널리 퍼짐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유통 단계의 식품 안전은 잘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배식 이전에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제공하기 위한 과일이 그 배송업자로부터 학교에 전달이 될 때 그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배송업자가 이제 이 과일 간식을 제공하려고 왔더니 담당자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냥 바닥에 두고 가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배송을 했을 때 이 원래 그러니까 냉장고에 저온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물량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식품 안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거리가 곧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일 간식 사업, 이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이 그런 문제가 없이 잘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그 안전한 부분부터 챙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일선에서 이 운영을 맡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던가요? 네, 결국 학교 관계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생들에게 그 과일 간식이란 것이 안전하게 충분히 제공되기 위해서 이것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캐나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간식 제공을 대해서 지원을 한 학교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지 이제 승인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건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저온 저장 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이 과일 간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예산이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가요? 인력 지원이나 또 자원 저장 시설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좋았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그런 그 인력과 시설의 지원을 해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은 이제 그런 지원은 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일만을 지원을 하는 그런 네, 네.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이제 학교 급식과 마찬가지로 그 작은 위생적인 문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끔 그 학교 급식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물론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쪽을 통해서 식품 영양 그리고 식품 안전 그 전문가들 20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과연 이 과일 간식이 좀 안전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과일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제공됩니다.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가공 유통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식 단계에서 철저하게 어떤 그 외부의 위해 요인에 대한 어떤 유입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큰 식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의 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과일 간식 그 가공 업체와 관련해서는 작업자의 개인 위생이라든지 건강 관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 가공 단계, 유통 단계, 배식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시설이나 설비들이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도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시설 관리에서도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이제 과다 적재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배송업체들이 배송을 할 때 다른 어떤 그 원재료, 식재료와 같이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교차 오염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콜드 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확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생산 가공, 유통, 배식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러 다양한 국산 과일을 제공하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이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야 될까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간식을 제공해서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즉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될 것이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목적을 이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은 과일을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산 과일을 제공하다 보니까 국산 과일에 대한 친밀도가 증가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러한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이라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인 목표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국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것은 물론 과일 간식의 제공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일 간식의 제공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식생활 교육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있었던 시범 사업 때 이 식생활 교육을 시범 사업을 할 때 한 그룹은 식생활 교육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식생활 교육과 동시에 과일 간식을 제공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교육과 과일 간식을 제공을 모두 한 쪽이 훨씬 더 비만율이 감소되긴 했지만 식생활 교육을 한 그룹만 하더라도 이 비만도가 감소가 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초등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함으로써 일정 정도 과일이라든지 그런 건강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급하게 빨리 좀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초등학교 교과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과목들만 이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식생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이 식생활 교육도 초등학교 교과로 인정받는 작업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때 좀 전문가 그룹들이 와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식생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가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 그런 식의 방안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먹거리나 또는 먹는 습관에 관련된 것은 사람이 일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정규 과목으로 편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된다면은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전체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학자로서 정책 입안자들이나 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일반 국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어린이들이 충분한 과일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미 과일이나 채소를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어린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사업 자체는 어린이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농가들이 어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꼭 확대해서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 모두의 보탬이 되는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 참여 학교와 농업계의 호응도는 무척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일 간식의 공급을 맡고 있는 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외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 사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농정당국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 과일 간식 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